작은 고양이 미미와 작은 방울,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하고 새들이 사계절 내내 지저귀는 계곡 속의 작은 마을에 미미라는 이름의 작은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미미는 눈처럼 하얀 털과 에메랄드빛 파란 눈, 그리고 구름처럼 가벼운 걸음걸이를 가진 귀엽고 상냥한 아이였답니다. 작지만 민첩하고 무엇보다도 착한 마음을 가진 미미는 어려서부터 마을의 어른 고양이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예쁜 방울을 부러워했어요.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방울 소리는 딸랑딸랑 울리며 마을의 즐거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지요. 미미는 언젠가 자신도 그런 방울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꿈꾸었어요. 작지만 아주 특별한 방울이요. 매일 아침 미미는 일찍 일어나 토끼 친구와 놀고 다람쥐 친구의 도토리 줍기를 도와주며 고슴도치 친구와 함께 낙엽을 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미를 사랑했답니다. 미미는 누구의 부탁이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방울에 대한 미미의 소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방울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죠. 어느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날 고슴도치 친구 렌이 단풍잎을 주우러 숲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미미는 망설임 없이 숲으로 달려갔어요. 차가운 풀밭과 울창한 덤불 속에서도 미미는 끈기 있게 렌의 이름을 부르며 숲을 헤매었지요. 마침내 도토리나무 아래에서 떨고 있는 렌을 발견했어요. 렌, 괜찮아?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미미는 조심스럽게 렌을 등에 태웠어요.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둘 다 흠뻑 젖었지만 미미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렌의 어머니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미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미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난 괜찮아. 렌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따뜻한 집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있던 미미는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어요. 착한 마음은 언제나 지나간 자리에 빛을 남긴단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작은 광장에 모두 모였어요. 미미는 토끼 친구와 함께 떡을 포장하고 있다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미미야, 이리 와보렴. 그곳에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할머니 고양이가 집 매트 위에 서서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바라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늘 남을 돕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작지만 위대한 마음을 가진 친구에게 말이야. 모든 시선이 미미에게 향했고 미미는 얼굴이 빨개진 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미미야, 이건 마을 모두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란다. 할머니 고양이는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새벽 이슬처럼 반짝이는 은빛의 작은 방울이 있었고 입구에는 별과 꽃잎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함께 묶인 붉은 리본은 저녁 구름처럼 부드러웠지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미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제 건가요? 그래, 네가 받을 자격이 있단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미가 방울을 목에 걸자 딸랑딸랑하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단지 금속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 그리고 퍼져나가는 기쁨의 소리였답니다. 새들도 함께 노래하고 나뭇잎은 마치 박수를 치듯 흩날렸어요. 가을 햇살 아래 마을 전체가 반짝이며 밝아졌어요. 그날 이후 마을 어딘가에서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말했어요. 아, 미미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구나. 미미는 아름다운 방울뿐 아니라 마을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그 방울을 목에 걸고 다녔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선한 마음의 증표이자 남을 돕는 기쁨을 상기시켜주는 소리였어요. 잘 자요, 이야기의 교훈. 작은 행동 하나도 세상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 세계는 더 아름답게 변해요. 마치 미미의 방울 소리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딸랑딸랑 울려 퍼진답니다. 겨울을 싫어한 아기 곰 부부, 울창하고 평화로운 소나무 숲 가장자리, 사계절 내내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계절 따라 색이 바뀌는 나뭇잎 사이에 예쁜 동굴 하나가 있었어요. 그곳은 곰 가족, 아빠, 엄마, 그리고 아기 곰 부부가 사는 집이었지요. 부부는 초콜릿처럼 부드러운 갈색 털과
동그랗고 큰 눈을 가진 아주 호기심 많은 곰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항상 곰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겨울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부는 겨울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왜 몇 달씩이나 자야 하는 거지? 겨울엔 밖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종종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부는 겨울 계절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눈으로 덮인 나무들, 반짝이는 눈송이들,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휘파람처럼 불어오는 바람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부부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요. 어느 늦가을날 숲이 온통 노랗게 물들던 때 엄마 곰은 긴 겨울잠을 위한 보금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나뭇잎 이불을 깔고 미리 음식을 저장했죠. 부부는 동굴 입구에 앉아 막 떨어지기 시작한 첫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겨울잠 안 자고 싶어. 눈도 보고 싶고 다른 동물들처럼 겨울에도 놀고 싶어. 엄마 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겨울은 곰이 쉬고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이란다. 자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아플 수 있어. 하지만 부부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부부에게 겨울은 아직 탐험하지 못한 신비한 세계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부부는 살금살금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밖에서는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새의 깃털처럼 부드럽게 날리며 내려왔죠. 부부는 신이 나서 눈밭을 뒹굴며 조그만 발자국을 남기고 나무 밑을 뛰어다니며 눈을 던지고 마치 숲 전체가 자기 것인 양 즐겁게 놀았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부부는 점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털도 매서운 바람과 눈앞에서는 따뜻함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귀와 코가 시릴 정도로 추웠지요. 부부는 오래된 나무 밑을 찾아 몸을 숨겼지만 눈은 계속 내리고 차가운 기운이 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부부는 중얼거리며 몸을 꼭 웅크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어둠 속 그림자가 내려와 부부 옆에 앉았어요. 바로 부엉이 할아버지, 숲에서 가장 높은 참나무에 사는 겨울의 조용한 수호자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아기 곰아, 이런 추운 겨울밤에 여기서 뭘 하고 있니? 부엉이 할아버지는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눈이 보고 싶었어요. 전 겨울잠 자는 게 싫거든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깊고 큰 눈으로 부부를 바라보며 모든 걸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은 아름답지만 아주 매서운 계절이란다. 모든 동물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 곰이 자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지. 내 몸을 아끼지 않으면 겨울은 너를 지치게 만들 거야.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게 느껴졌거든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날개를 펴 부부를 안아주었어요. 수많은 겨울을 견뎌온 따뜻한 깃털로요. 이제 동굴로 돌아가렴. 그곳엔 사랑과 따뜻함이 있어. 작은 고집이 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 부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던 민첩하고 영리한 여우 친구에게 부탁해 부부를 동굴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동굴에 도착하자 엄마 곰이 막 잠에서 깨어났고 부부가 꽁꽁 얼어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품에 꼭 안았어요.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고 작은 발을 따뜻하게 쓰다듬었지요.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직 깊고 넓은 사랑뿐이었죠. 그냥 겨울이 어떤지 보고 싶었어요. 부부는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이제 봤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배웠단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게 진정한 사랑이란 걸 말이야. 그날 이후 부부는 순순히 엄마 아빠 곁에서 말없이 동굴 안에 누웠어요. 바깥에서 찬바람이 울어도 부부는 눈을 살짝 떠보며 엄마의 품과 부엉이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첫눈에 반짝이던 빛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부부는 새들의 노랫소리와 따사로운 햇살 아래 눈을 떴어요. 더 이상 겨울이 아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부는 알게 되었거든요. 모든 계절에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진정 아름다운 것, 엄마의 사랑, 따뜻한 보금자리은 어떤 겨울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잘 자요 이야기의 교훈. 자연의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기곰 부부처럼요. 겨울을 받아들이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것처럼요. 바람과 함께한 작은 모험, 맑게 개인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는 먼 땅 한가운데 브리지라는 작은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 브리지는 높은 산 위에서 울부짖는 거센 바람도 깊은 숲 속에서 길게 울리는 바람도 아니었죠. 그저 부드럽게 속삭이듯 귀를 스치거나 잔잔한 호수 위를 살며시 감싸는 그런 바람이었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브리지는 늘 궁금했어요. 바람은 왜 태어난 걸까? 어디로 가야 하지? 난 왜 항상 스쳐갈 뿐 머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걸까? 매일 브리지는 초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민들레씨를 뛰놀게 하고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는 물고기들을 놀래켜 장난쳤어요. 그러나 브리지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도 동물들도 좋아는 했지만 그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브리지는 문득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가을 숲을 지나갈 때였어요. 붉은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바로 숲가에 사는 웃음 많은 소년 민의 연이었죠. 민이는 초원에서 연을 날리며 브리지를 기다리곤 했어요. 연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 브리지는 걱정스레 속삭였어요. 하지만 브리지는 연을 떨어뜨리기 위해 더 힘차게 바람을 몰아쳤고 마침내 연은 살짝 찢어졌지만 살아남았어요. 미니가 달려와 연을 주워들고 웃었어요. 고마워, 바람아. 네 덕분에 연이 안전히 내려왔어. 브리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스쳐만 가는 존재가 아니라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 이후 매일 오후 미니가 연을 날릴 때마다 브리지는 함께했어요. 브리지는 연이 더욱 높고 멀리 날도록 도왔고 미니의 웃음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졌어요. 브리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물려들고 천둥이 우르릉 울렸죠. 큰 폭풍이 닥칠 조짐이었어요. 브리지, 오늘 연을 날려도 될까? 미니가 물었어요. 브리지는 답하지 못했어요. 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지만 폭풍은 너무 거셌어요. 모든 것을 휩쓸어갈 기세였죠. 그리고 결국 강한 폭풍 속에서 브리지와는 다른 바람, 즉 그 폭풍의 큰 바람이 미니의 연을 하늘 높이 날려버렸어요. 연은 점점 더 높아져 결국 비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미니는 울었고 브리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브리지는 처음으로 더 강했으면, 폭풍을 이길 만큼 강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어요. 미니의 소중한 즐거움을 지킬 수 있기를. 폭풍이 지나간 후 브리지는 조용히 떠났어요. 그는 미니의 슬픔과 자신의 무력함을 안고 초원을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답니다. 그는 높은 산을 넘어 숲을 지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길에서 다양한 바람을 만났죠. 포효하듯 우는 바람, 회오리치는 바람, 뜨겁게 달궈진 바람, 차가운 새바람까지요. 하루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온 브리지는 파도가 부딪히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은 바람이여 슬퍼하지 마오. 바람 하나하나에 고유한 역할이 있단다. 강대함이 전부가 아니여. 브리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그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알게 되었어요. 수평선을 넘나드는 무수한 바람들이 파도를 일으키고 돛담배를 띄운다는 것을요. 개개의 바람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바람들이 없다면 바다는 고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브리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원래 연을 날리던 초원에 이르자 미니는 시냇가 옆에 앉아 조용히 있었어요. 연은 없었고 미니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브리지는 조심스레 미니의 머리카락 사이로 통과했어요. 미니는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 지었어요. 너였구나, 브리지? 보고 싶었어. 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헝겊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새로운 연이 있었죠. 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같이 날려볼까? 브리지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연을 높이 띄워 올렸고 연은 햇살 아래 춤을 추듯 날아올랐답니다. 그리고 브리지는 깨달았어요. 크지 않아도 된다. 나만의 방식으로 불면,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곧 특별함. 이해돼요? 잘 자요 이야기의 교훈. 작고 조용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방식대로 빛날 때 주변은 물론이고 세상까지도 밝힐 수 있으니까요. 브리지처럼 말해요. 숲속의 밴드, 넓은 숲 어딘가.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황금빛 리본처럼 스며드는 그곳엔 오직 귀 기울일 줄 아는 이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이 있었어요. 숲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음악이 아니라
자연이 들려주는 멜로디였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바람에 나뭇잎이 사가기는 소리까지. 그 숲 한가운데 가장 오래된 모쿠넛 나무 밑동 옆엔 오래된 나무 기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 기타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적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숲 전체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요. 어느 날 작은 다람쥐 리리가 그 기타를 발견했어요. 리리는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나무 껍질에 꼬리를 두드리며 리듬을 타곤했죠. 와, 멋지다! 내가 이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면 밴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리리는 신이 나서 외쳤어요. 그렇게 리리는 기타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음이 엇나가고 어설펐지만 매일 연습하고 귀 기울이며 노력한 끝에 달콤한 멜로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답니다. 숲에 다람쥐가 기타를 친대. 그 소문은 금세 퍼졌고 곰친구 고모모가 찾아왔어요. 나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북치는 걸 좋아해. 나무 뿌리를 두드려도 될까? 너무 좋아. 리리는 기뻐했어요. 우리에겐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해. 다음 날 참새가 속이 빈 갈대를 가져와 피리로 연주했고 늙은 거북이 모모모는 조개 껍데기로 딸랑이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숲속 밴드가 탄생했죠. 리리는 기타, 고무는 북, 리나는 피리, 모모는 딸랑이. 매일 해질 무렵 황금빛 햇살이 숲을 감쌀 때면 밴드는 새로운 곡을 연주했어요. 숲 전체가 조용해지고 동물들이 하나둘 모였죠. 여우 사슴, 토끼, 부엉이 모두가 둘러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들었어요. 어느 날 어린 사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연주할 줄 몰라. 그냥 듣는 게 좋아.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리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들어주는 친구가 없으면 밴드는 외롭거든. 그때부터 니노는 가장 충실한 관객이 되었어요. 언제나 제일 앞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이며 음악을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숲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나무들이 쓰러졌으며 시냇물이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그만 기타가 물에 떠내려가고 한쪽이 부서졌어요. 리리는 울먹였어요. 이젠 우리 연주 못해. 그러자 모모가 말했어요. 기타가 망가졌다고 음악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아직 우리에겐 북도 있고 피리도 있고 조개 껍데기도 있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빗소리도 음악이야. 그래서 그날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밴드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고무는 나무 뿌리를 북처럼 두드리고 리나는 비를 따라 길게 피리를 불었고 모모는 조개 껍데기를 리듬에 맞춰 흔들었어요. 리리는 도토리를 두드려 새로운 소리를 만들었고 니노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을 듣는 듯이요. 폭우가 지나간 후 망가진 기타가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아직 소리를 낼 수 있었죠. 밴드는 나무 껍질로 기타를 수리했고 폭풍 이후 처음 연주한 곡은 숲에게 전하는 감사의 노래였답니다. 그 뒤로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밴드는 연주를 계속했어요. 누가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함께 연주한다는 것이었죠. 어떤 날엔 시냇물 소리가 기타 대신했고 낙엽이 북소리를 대신했어요. 하지만 음악의 마음, 연결하고 나누는 마음, 그것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잘 자요 이야기의 교훈, 음악은 꼭 악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심과 마음 그리고 나누려는 마음에서 태어나요. 연주하든 듣기만 하든 당신이 진심으로 느끼면 이미 그 음악의 일부가 된 거랍니다. 빛을 찾아 떠난 여정 깊고 깊은 동굴 속 햇빛조차 닿지 않는 그 어둠 속에 라는 작은 반딧불이가 살고 있었어요. 다른 반딧불이 친구들은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을 냈지만 루모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친구들은 자주 루모를 놀렸어요. 반딧불이면서 빛도 못 내다니 이상해. 루모는 속상했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빛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루모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빛이 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엄마는 조용히 루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란다. 사랑스러운 아가야. 모든 반딧불이마다 빛날 시간이 따로 있는 거야. 너의 빛도 네가 준비되면 자연스레 찾아올 거란다. 그날 밤 루모는 엄마의 말을 꿈속까지 안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하늘 높이 날며 자신의 배에서 나온 빛이 별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다른 반딧불이들이 밖으로 날아가 장난치고 놀 때 루모는 동굴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루모는 결심했어요. 이제 나도 내 빛을 찾으러 떠나야겠어. 그렇게 루모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바위 틈을 날아 지나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피하고 잠든 박쥐를 조심하며 나아갔죠. 루모의 마음엔 두려움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첫날 밤, 루모는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들이 모여있는 숲에 도착했어요. 그는 잎 뒤에 숨어 몰래 바라보았죠. 그 순간 한 반딧불이가 루모를 발견하고 물었어요. 왜 넌 빛이 안 나? 고장 난 거야? 루모는 부끄러워 달아났고 계속 날아가다가 어느 조용한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루모는 바위 위에 쉬고 있는 늙은 거북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니, 작은 친구야? 루모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거북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끔 빛은 억지로 내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란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때 진짜 빛이 나기도 하지. 작은 착한 일을 해보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루모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날아갔어요. 다음 날 루모는 칠흑 같은 어둠의 늪지대를 지나게 되었어요. 거기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 개구리를 만났어요. 루모는 다정한 목소리로 개구리를 달래고 풀숲 사이를 지나 엄마 개구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개구리가 엄마와 다시 만난 순간 루모의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루모의 배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났어요. 너무 놀란 루모. 누가 자신을 놀린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주목한 것도 아닌데 착한 일을 했을 때 그 빛이 나왔다는 걸 깨달았죠. 혹시 이게 거북 할아버지가 말한 빛일까? 루모는 계속해서 착한 일을 했어요. 돌에 눌려 꽃이 피지 못하고 있는 꽃잎을 도와주기 위해 꿀벌에게 도움을 청해 돌을 옮기고 마침내 꽃은 피었어요. 그때 루모의 빛은 조금 더 밝아졌어요. 길을 잃은 개미떼를 안내해 주었을 땐 빛이 더 또렷해졌고 그렇게 루모는 매 순간마다 작은 선행을 하며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친구 반딧불이들이 모여 노는 들판을 지나던 루모. 누군가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우와!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반딧불이가 있어. 루모는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저 미소소 지었을 뿐이에요.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그날 이후 누구도 루모를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가와서 물었죠. 루모야, 너처럼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루모는 말했어요. 빛은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나누면 자연스레 빛이 생겨. 그날 이후 숲에는 반짝이는 빛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도 가득했어요. 루모는 여전히 예전 동굴에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빛나지 않는 작은 반딧불이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매일 밤 어둠 속 동굴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퍼졌어요.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꿈을 비추기에 충분한 빛이었답니다. 잘 자요. 이야기의 교훈. 진정한 빛은 선함과 사랑에서 옵니다. 작고 소박한 선행이라도 할 때 당신은 스스로의 세상과 누군가의 세상을 밝히고 있는 거랍니다. 떨어지기 싫은 잎사귀. 수용과 성장에 대한 다정한 이야기. 가을의 화려한 숲 한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목 아래에 리아라는 작은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리아는 여전히 연두빛을 간직한 마지막 잎사귀 중 하나였어요. 주변의 다른 잎사귀들은 이미 노랗고 붉고 주황빛으로 물들어 바닥으로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나무 아래에는 부드러운 담요처럼 두터운 낙엽이 뿌리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자신의 푸르름을 사랑했습니다. 햇살이 잎사귀를 통과할 때 반짝이는 감각도, 바람이 스치며 만들어내는 잔잔한 음악도 좋아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리아는 나무가지, 자신이 태어나 자라난 다운 나무에 머무는 것이 좋았어요. 매일매일 변화하는 숲을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리아 옆에 잎사귀들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전에 그들은 리아에게 부드럽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춤추듯 떨어져봐, 리아. 바람이 너를 받아줄 거야. 땅도 예쁘단다. 부드럽고 하늘도 여전히 보여. 하지만 리아는 몸을 떨며 말했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난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날이 갈수록 리아는 더 많은 잎사귀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잎은 파도처럼 흘러내렸고 어떤 잎은 회전하며 우아하게 떨어졌지요.
하지만 리아는 여전히 가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흘러갔지만 리아의 작은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떨어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 아무도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위쪽에 있던 미라라는 늙은 잎사귀가 바람에 의해 다시 위로 날아와 리아 근처에 걸렸어요. 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나도 예전엔 너처럼 떨어지기 싫었단다. 하늘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말이야, 떨어지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리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건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야. 나무에 뿌리를 키우고 봄에 새싹을 자라게 하지. 마치 길고 깊은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났을 땐 흙이 되어 생명을 만드는 거지. 그날 밤 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희미한 달빛이 듬성듬성 남은 잎사귀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별들도 반짝였지요. 마치 예전의 잎사귀들이 웃으며 리아를 내려다보는 듯했어요. 그들도 예전엔 이 가지에 있었고 두려워했고 떨어졌고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는 요동쳤고 리아는 크게 흔들렸어요. 마음 한켠은 손을 놓고 싶었지만 다른 한켠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죠. 난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때 바람이 속삭였어요. 누구도 완전히 준비된 적은 없어. 하지만 가끔은 손을 놓아야 날 수 있단다. 리아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그 다음 날 작은 참새 수리가 리아 옆 가지에 날아와 앉았어요. 수리는 떨고 있는 리아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잊힐까봐 두렵다는 것, 땅에 닿으면 아무것도 아닐까봐 무섭다는 것. 수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난 하늘을 날다 너무 아름답게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고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본 적도 있어. 어떤 잎은 내 둥지 안에 떨어져서 아기 새에게 포근한 이불이 되어줬지. 어떤 잎은 시냇물에 실려 멀리 떠나기도 했어. 마치 여행을 가듯이. 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울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검은 구름이 몰려왔고 비가 쏟아졌어요. 이제 바람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고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나뭇가지는 크게 흔들렸고 리아는 알았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리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닿은 나무의 마지막 푸른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넘어지듯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버려지듯 떨어진 것도 아니라 춤을 추며 회전하며 시처럼 아름답게. 리아는 바람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벼워진 몸, 웃고 있는 오래된 잎사귀들의 목소리, 땅이 부드럽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땅에 닿았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입맞춤처럼. 겨울이 찾아왔고 닿은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밑 떨어진 낙엽들은 뿌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불이 되었고 그 아래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젠가 두려움에 떨며 떨어진 잎사귀들이 만든 영양으로 자란 새 생명이었죠. 다음 해 봄 높은 가지에 새순 하나가 솟아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새순은 반짝이는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마치 리아가 다시 세상에 인사하듯이요. 잘 자요 이야기의 교훈. 때로 우리는 끝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이름이라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용기 내어 손을 놓아보세요. 생각보다 더 멀리 날 수 있을 테니까요. 파도 위를 꿈꾸는 작은 거북이. 타루의 이야기. 시작. 작은 꿈. 한적한 바닷가 어촌 마을에 타루라는 어린 바다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타루는 다른 거북이들과 달랐어요. 느릿느릿 헤엄치거나 바위 아래 웅크리는 대신 마음속에 특별한 꿈을 품고 있었지요. 바다 위를 날아오르는 서핑보드를 타는 존재가 되는 꿈이었어요. 이 어촌은 멋진 파도로 유명했고 사방에서 서퍼들이 찾아왔지요. 타루는 그들이 맨발로 보드를 밟고 파도를 가르는 모습을 멀리서 보며 마음속에 꿈을 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물 위를 날고 싶어. 그러나 타루는 거북이, 무거운 등껍질, 짧은 다리, 그리고 돌고래처럼 능수능란하게 헤엄치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다른 거북이들은 이렇게 놀렸습니다. 타루야, 네가 어찌 서핑을 하겠니? 등껍질이 무거운데 내 등껍질 깎아질 정도로 다칠 수도 있어.
하지만 타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할 꿈이란 없어. 여정의 시작. 이른 아침 해가 얼굴을 내비칠 때 타루는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파도의 경사, 물길을 읽으며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밀려온 나무 조각 하나를 주워 보드처럼 이용하려 했습니다. 모래 위에 보드를 놓고 균형을 잡으려 하자 그만 휘청하며 모래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눈에 모래가 들어오고 찬물이 등을 타고 스며들었지만 그에게 중요한 교훈이 다가왔습니다. 서핑은 넘어지면서 배우는 것. 매일 이어진 연습, 찌는 듯한 뜨거운 햇살, 무거운 등껍질. 타루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그렇게 계속하다 어느 날 그는 바닷가 위 나무 지붕에 앉아 선 다소 큰 갈매기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갈매기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어다닐 건가? 타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서핑을 하고 싶어요. 갈매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난 매일 바다 위를 날아다녀. 파도는 널 데려가 줄 뿐 아니라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도 깨닫게 해줄 거야. 한번 날아보게 함께 멀리 나가보지 않겠니? 빠. 도전과 극복. 타루는 작은 등껍질을 단단히 고정하고 보드 위에 올라탔습니다. 갈매기의 재촉에 따라 힘껏 끌려나간 그는 마침내 타는 경험을 했습니다. 파도 위에서 서 있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에게 자유와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귀환 후 타루는 심한 등껍질 긁힘을 겪었고 친구 거북이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봐, 내가 경고했잖아. 하지만 타루는 웃으며 말했어요. 계속해볼 거야. 그는 매일같이 연습을 했고 사람들은 그의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파도가 심해 넘어지기도 슬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넘어지는 아픔이 없다면 결코 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파도 속에서 그를 도와준 이는 작은 돌고래였습니다. 넌 꿈을 이룰 수 있어. 돌고래는 타루를 돕기 위해 거친 파도를 함께 지나주었고 타루는 오랫동안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꿈은 연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다. IV, 절정, 폭풍 속 영웅. 어느 날 폭풍이 바다를 덮쳤습니다. 길고 휘몰아치는 파도, 붉은 흙탕물, 싸늘한 바람. 서퍼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고 일부는 혼자서 물속에 남겨졌습니다. 타루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등껍질을 단단히 하고 돌고래와 함께 다시 파도로 향했습니다. 급류 속에서 그는 물에 던져진 서퍼들을 하나씩 보드로 밀어 올려 구조했습니다. 파도는 그의 등을 덮쳤지만 그는 끝까지 남아 구조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탄성과 박수를 보냈고 한 어부가 말했지요. 타루야, 네가 해냈구나. 결말, 꿈이 현실이 되다 다음 날 뉴스팀과 사진 기자들이 해변에 몰려와 서핑하는 거북이 타루를 촬영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지요. 폭풍 속에서 느낀 기분이 어땠나요? 타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겁이 났을 때 난 단지 작은 거북이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난 서퍼가 되었죠. 꿈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타루는 작은 거북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비난받아도 꿈을 꾸세요. 매일 연습하세요. 넘어져도 그게 당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돌고래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은 거북이가 아니야. 나는 서핑하는 거북이 타루야. 잘 자요 이야기의 교훈.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존재라도 끝까지 꿈을 향해 나아간다면 누구나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